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환자가 되는 세상 말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2050년이면 전 세계 성인 2명 중 1명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좀 쪘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매년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국가 비상사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절망의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살 빼는 주사 하나로 유럽 시총 1위까지 찍었던 황제 기업이 단 하룻밤 만에 주가가 16% 넘게 폭락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그 빈자리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죠. 오늘 이 100조 원짜리 전쟁터에서 벌어진 대역전극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상은 이 기업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위고비를 만드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는지 명품의 제왕 LVMH를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월 23일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말 그대로 삭제됐습니다. 하루 만에 16.43%가 빠진 겁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한 이유는 황당하게도 단 2.5%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약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23%로 나온 겁니다. 23%나 빠지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사였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이미 25.5%의 감량 효과를 증명했거든요.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1등이 아니면 필요 없다 며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탈출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의 왕자가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인 거죠.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위고비를 처음 출시했던 2021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56%가 넘게 빠졌죠. 반면 후발주자였던 미국의 일라이릴리는 그야말로 미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실적만 봐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매출이 약 32억 달러일 때 일라이릴리는 무려 1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최근 1년 사이 20% 넘게 올랐고 이제는 노보노디스크를 저 멀리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노보노디스크가 처한 상황이 사면초가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3가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술력에서의 완패입니다. 젯바운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신약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약의 공포입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특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저가 복제약들이 시장에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약값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성능은 밀리는데 가격은 깎아야 하고 싼 복제약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 노보노디스크 스스로도 올해 이익이 최대 1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자백할 정도입니다. 반면 승기를 잡은 일라이릴리는 지금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약효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퀵펜이 그 핵심입니다. 원래 비만 주사는 매주 일회용 주사기를 갈아 끼워야 해서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퀵펜은 펜 하나로 한 달치, 즉 4회분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졌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과 유통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릴리 다이렉트라는 온라인 직접 판매 채널을 통해 유통 마진까지 줄이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건 사실상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살 빼는 약을 넘어 인류 구원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와 젯바운드를 병용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무려 35%나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과 약물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식욕 억제 효과를 증폭시킨 거죠. 이건 비만 치료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호르몬 체계를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고도의 과학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문가들은 이 약들을 인류 최초의 수명 연장 약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은 당뇨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간질환, 신장질환, 심지어 치매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약을 먹어서 살을 빼면 이 모든 질병의 위험이 도미노처럼 낮아진다는 겁니다. 비만 환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가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 푸드 노이즈인데 이 약이 그 소음을 완전히 꺼버린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경제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매년 2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경제적 비용을 해결해 주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M&A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사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당장은 일라이릴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약 시장은 언제든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비만 치료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약회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보건 위기를 해결할 시스템의 변화인 거죠. 게으름의 소치라며 비난받던 비만 환자들이 이제는 의학의 힘으로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주사 한 번 맞는 것만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이 사라지는 세상. 여러분에게 이 약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류의 과제일까요?